안녕하세요. 우선 이 영상은 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조규판, 주희진, 양수민이라는 분들이 지은 교육심리학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이라는 점 알아주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비고츠키는 피아제와 달리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했어요. 또한 발달에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비고츠키는 한 문화 속에 있는 가치나 신념, 관습과 같은 문화가 어떻게 세대를 거쳐서 전달되는지에 초점을 두었어요. 따라서 비고츠키의 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성숙한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자신의 문화에 적합한 인지를 발달시키고, 인지 발달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 사회와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는 총 3가지의 주요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근접발달 영역이란 아동이 혼자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자신보다 유능한 성인이나 또래의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를 말해요. 따라서 근접발달 영역은 아동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와 함께 학습하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인지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발판화는 아동이 혼자서 학습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인이나 교사, 유능한 또래가 제공하는 도움의 정도나 내용, 방법 등의 조력을 말해요. 발판화 과정에서 도움을 감소시켜가면서 아동의 책임감이 최대한 빨리 증가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혼잣말인데요. 아동이 혼잣말을 하는 모습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고츠키는 아동이 사회적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도 언어를 사용하며 이 방식이 바로 혼잣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아제는 혼잣말을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전달하는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보았지만 비고츠키는 아동기 초기의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고츠키에 따르면 아동이 과제가 어렵거나 실수를 한 뒤에 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혼잣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혼잣말은 문제 해결을 도우며 행동을 조절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아동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침묵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피아제는 개인적 상호작용을 강조하지만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피아제는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고 보지만 비고츠키는 학습이 발달을 선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아제는 언어를 사고의 징표로 보고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비고츠키는 언어가 내적인 사고 과정을 형성하면서 아동의 사고를 조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피아제는 스스로 주변을 탐색하고 지식을 발견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했고, 비고츠키는 교사나 보다 유능한 또래와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수업은 근접발달 영역을 고려해서 발달을 선행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즉 발달 가능한 잠재력을 고려해서 수업을 계획하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동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발판화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은 스스로가 점점 더 많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까지 이야기해봤어요. 이렇게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마쳤는데요. 모두 이해가 좀 더 잘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